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느릅나무과의 느릅나무. 이 느릅나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 느릅나무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느릅나무의 학명은 이렇게 길게 써 있는데 이 학명의 뜻은 무엇이고 이 학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느릅나무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이로운 나무이기 때문에 느릅나무에는 별명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별명들 중에서 특히 사람들에게 아주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별명 몇 가지를 뽑아서 그 별명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느릅나무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나무를 느릅나무라고 불러주지만 옛날 사람들은 느릅나무라고 하지 않고 느릅나무라고 했습니다. 느릅나무라고 하는 말이 점차 변해서 느릅나무가 되어서 지금은 느릅나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릅나무가 되기 전에 느릅나무의 느름은 무슨 뜻입니까? 옛날 고인 느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느름이라고 하는 말은 힘없이 축축 늘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흐물흐물해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릅나무는 힘없이 축축 늘어지면서 흐물흐물해진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시작되는 느름이라는 말에서 느릅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왜 하필 느릅나무라고 불러주고 있을까요? 이것을 느릅나무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나무 껍질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느릅나무의 나무 껍질, 이 나무 껍질을 이것을 벗기고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 속 껍질이 또 나타났는데 그 속 껍질을 벗겨 보시면은 이 느릅나무의 비밀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느릅나무의 속 껍질을 물에 담그거나 손으로 치대 보면은 이 나무의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은 쭉 늘어지고 흐물흐물해지면서 끈적끈적한 점액 물질이 생겨납니다. 마치 콧물처럼 아니면 풀이나 젤리처럼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진액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나무 껍질 자체가 아주 흐물흐물하고 느른하게 이어지는 진액이 소가 침을 질질 흘리는 것처럼 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느릅나무 이름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느릅나무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불러주던 이름은 느릅나무가 아니라 느름나무였다는 설이 가장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름이라는 말은 우리의 옛날 고어인 느름하다에서 나온 말로, 그 느름하다의 뜻은 힘없이 늘어진다 또는 흐물흐물해진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느릅나무는 늘어지는 나무 또는 흐물흐물해지는 나무,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사람들은 이 나무를 느릅나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근데 느릅나무라고 부르던 이 나무가 세월이 흐르면서 말소리는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릅나무가 이렇게 느릅나무로 바뀌게 되는 음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느릅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 이름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나무의 성질을 관찰한 결과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본 경험이면서
생활 속의 체험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학명도 현미경도 없었지만은 나무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서 그 성질을 이름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흐물흐물 늘어지는 나무, 그것이 바로 이 느릅나무였던 것입니다. 느릅나무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느릅나무는 사람들이 사는 근처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느릅나무에 많은 별명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많은 별명들 중에서 특히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느릅나무의 별명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느릅나무의 대표적인 별명으로는 소춤나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입에서 흘러내리는 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침나무라고도 하고 소춤, 그래서 소가 침을 줄줄 흘리는 나무다. 그래서 그런 나무가 소춤나무, 소침나무라고도 하고, 여기서 또 유전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유전이라고 할 때 유자는 느릅나무 유자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동전이라고 할 때의 그 전자입니다. 그래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느릅나무에 동전이 생긴다. 그래서 느릅나무에 돈이 열리는 나무다. 돈이 열리는 느릅나무라고 해서 유전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고, 그리고 유협전은 유전의 가운데에 협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협자는 꼬투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콩깍지에 그 콩깍지를 우리 꼬투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느릅나무의 콩깍지 속에 돈이 들어있는 나무다. 그런 뜻으로 유협전이라고도 불러주고 있었고, 그리고 뚝나무, 뚝이라고 하는 것은 개천의 뚝을 말하죠. 개천의 뚝을 말하는 그 뚝나무. 그리고 코나무라고 하는 것은 느릅나무가 코병에 좋다고 해서 코의 질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코나무. 또 가유라는 별명도 있는데, 이 가유라고 하는 것은 집 근처에 느릅나무가 많이 자란다. 그런 뜻으로 가유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느릅나무의 별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춤나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느릅나무의 줄기, 나무 껍질, 줄기의 나무 껍질에 칼로 홈을 내고 벗겨보면은 그 속에 속껍질이 나오는데, 그 속껍질을 세로로 길게 벗겨서 입으로 씹어보면은 끈적끈적한 진액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점액 물질이 소가 침을 흘리는 침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느릅나무를 소춤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춤은 타액, 입에서 나오는 타액, 침에서 모음이 변하고 발음이 약간 달라진 형태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소춤은 소자는 소의, 그리고 춤은 침, 즙처럼 끈적끈적한 액체인 춤, 침을 춤이라고 해서 이러한 소춤나무라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명 중에는 유전 또는 유협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느릅나무의 열매는 날개 열매, 시과라고 하는 날개 열매, 이러한 날개 열매의 형태입니다. 마치 이 모양을 보면 마치 옛날 동전인 엽전을 닮았다고 해서 느릅나무 유자와 동전이라는 뜻의 전자를 함께 써서 유전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또 유협전이라고도 불러주고 있는데, 여기서 협은 꼬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유협이나 유협전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느릅나무의 열매가 떨어질 때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느릅나무를 모아서 집안에 두면은 재물이 들어온다는 민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접경 지역에는 이런 민담도 있습니다. 옛날 한 가난한 선비가 느릅나무 아래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늘의 신선이 유전이라고 하는 열매를 한 움큼 던져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선비의 책 위에는 느릅나무 열매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해 선비는 과거에 급제를 했고 사람들은 느릅나무가 돈과 명예를 동시에 주는 나무라고 하면서 집집마다 이 느릅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뚝나무라고 하는 이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뚝나무라고 할 때 뚝나무는 느릅나무가 물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잘 자라는 호습성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느릅나무를 뚝나무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계곡이나 강가의 둑에 뿌리를 깊게 내려 둑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나무가 바로 느릅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나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코나무라고 하는 별명은 느릅나무의 속껍질을 물에 담궈 보면은 코처럼 끈적거리는 점액물질이 나오는데 그 점액물질이 비염이 있는 사람이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정할 때 소량 섞어서 사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서 느릅나무를 코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유라고 하는 별명도 있는데 이 가유는 느릅나무를 가유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느릅나무를 집 근처에 심어서 종기나 염증 치료를 위한 비상약으로 이 느릅나무를 항상 준비하여 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느릅나무의 학명을 보면 느릅나무의 학명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 울무스 다비디아나 바자푸니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앞에 나오는 울무스는 속명이라고 하고 요 속명은 고대 라틴어에서 요 느릅나무를 울무스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라틴어에서 쓰던 느릅나무라고 하는 뜻의 울무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속명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비디아나, 요 다비디아나는 종소명이라고 하는데 요 다비디아나는 프랑스의 신부이자 식물학자인 아르망 다비드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붙여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